네, 목요일장 글로벌 소식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어떠한 이슈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미국의 분위기는 이제 금리 인하 딱 그걸 시작으로 해서 3분기 호실적으로 잘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되게 부럽고 또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의 박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그 전날에 어떻게 보면 좀 우려를 그렇죠. 말끔히 좀 씻어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좀 한 종목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ASML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거를 엔비디아가 좀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 ASML의 어떤 실적 부진과 관련돼서는 좀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수출 제한에 관련된 부분이 뭐 첫 번째로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네. 결국 이제 주문을 이제 어쨌든 오버부킹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사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버부킹이라는 게 많이 사둔다고요? 그렇죠. 10개만 원래 필요한데 20개, 30개를 예약을 해놔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취소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3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만 네. 4분기 내년에 수주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결국 뭐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팹이 좀 이제 미국 팹이 좀 공장이 조금 이제 좀 지연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취소분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취소하기에는 너무 취소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게 뭐 인텔이나 TSMC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였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역시 AI 반도체는 여전히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약간 시선이 나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증시는 신고가입니다만 이 미국 대선이 네. 3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 빠르네요. 네. 그래서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격차가 나는 걸로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또 좁혔어요. 대부분의 매체에서 보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을 거의 압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10% 이상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 당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발언을 상당히 세게 하죠.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대규모 관세에 대한 얘기들. 또 미중 갈등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미국의 공장들이 다 멕시코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넘어가면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는 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 미국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실적적인 부담이 차후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거는 또 이제 이 NK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들. 아직도 청산이 아직도 예, 합니다만. 도대체 언제 청산되는 건지. 예. 하지만 이제 BOJ 당국자가 예. 이제 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그래도 느리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우려가 진정이 됐습니다만 네.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게 NK 트레이드.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 너무 좋고 최근에 일본도 지금 다시 반등을 했고 그렇죠. 그 중국도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망감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악재에만 반응할 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될 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AI에 대한 우려를 씻어낸 거는 좋은데 이제 국내장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같이 좀 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닝 키워드를 통해서 이 시장 속에서도 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여민 이사께서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확실히 다른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엔진은 이번 주 내가 거의 내내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 GI 이노베이션도 말씀 이후에 급등하고 또 숨고르기 구간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키워드에 대한 기대감을 또 압박을 또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네,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특히 코스피가 계속 매도세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오래 팔 줄 몰랐어요. 네. 아니 뭐 삼성전자에 왼수를 진 것도 아니고 네.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TSMC와 좀 죄송합니다. ASML과 좀 결을 같이 하면서 네. 확실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 텐데 네. 그럼 이렇게 판 어떤 자금을 어떻게 보면 그냥 중국이나 일본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무언가를 사느냐라고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좀 상당히 있다라는 측면은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생물보안법. 미국에 있고. 네. 생물보안법에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발현되는 이제 법적 시효가 이제 203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후잖아요. 멀죠. 먼데 네. 이게 CMO 계약을 보통 5, 6년 단위로 합니다. 아, 그러면은 한 두 번 정도 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8년 내년, 정도가. 내후년에 만약에 계약이 그렇죠. 끝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2032년까지 끝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쪽으로 어쨌든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래처를. 예. 2032년이라고 너무 먼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계약 기간의 특성상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군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적용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네.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한 3천억 정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방산이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이제 뭐 현대로템 상당히 좀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여기에 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쪽에서도 매수세는 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가 금융인데 사실은 이제 금융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막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나 뭐 네. 유럽 정도죠? 그래서 이제 신한지주를 좀 비롯해서 뭐 KB금융, 삼성생명 등의 어떤 금융주의 어떤 매수세도 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제 노리기 위한 어떤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세 섹터로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여도가 그래도 높은 게 제약바이오 섹터, 뭐 방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를 팔고 지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방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로 좀 줄여들었고, 그럼 그 중에서도 바이오 방산 중에 오늘 또 관심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방산은 사실은 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너무 아웃퍼폼했는데 좀 종목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기회가 그닥 많아지지 않았다라고 네, 보네요. 그래서 예. 오늘도 좀 제약바이오 섹터 하나 가져왔고 네. 생물보안법을 좀 키워드로 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까? 아닙니다. 그 바이넥스라는 종목인데 아, 네. 바이넥스가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지금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9월 24일 공시를 통해서 한 174억 정도 지금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 쪽으로 약간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외주를 준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좀 네. 이제 바이넥스가 그런 부분을 좀 서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좀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송도 쪽에 좀 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캐파를 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좀 무겁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바이넥스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 쪽에서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주 좋은 거 다 아는데 이거 그렇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가 부담되죠. 그래서 후속주 쪽으로 가서 바이넥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한번 튀었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약간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일단은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27,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업종 시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넥스가 좀 후벌주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뭐 이제 플랫폼 쪽, 뭐 지아이노베이션,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고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어디에서 체크하면 될까요? 네, 이제 미용 의료기 K 에스테틱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 수출, 뭐 수주, 숫자,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좀 시장이 조금 지지분한 가운데서도 이 미용 의료기 쪽에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확실히 이제는 숫자로 증명된 섹터 내지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보면 에스테틱의 지금 이제 기업들이 올해 최고 실적을 갱신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피부과 성형외과랑 좀 시너지가 나는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피부 미용인데 약간 피부 시술, 의술까지도 약간 연관이 되면서 같이 지금 어쨌든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성과 관련된 부분이요. 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피부 트러블 개선이라든지 진피세포 활성화 제품이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이제 네. 좀 더 근원적인 치료법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아예 치료 피부를 방법 같은 네, 거예요? 피부를 아예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스킨 로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거기서 좀 더 의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체질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바이오 소재가 개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성형외과, 뭐 피부과 유통 채널과 같이 좀 연관이 되면서 약간 패키지로 판매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난다라고 보면서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제품을 하나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좀 약간 패키지로 나가는. 그래서 어떤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이런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다. 뭐 깊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휴젤 같은 경우도 뭐 톡신과 관련된 네, 부분. 이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재료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휴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리스크를 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 네티보라는 수출 물량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숫자와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사실 이와 별개로 제가 한번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뭐 리쥬란 이제 스킨 부스터 사실 이제 연어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 말씀해 주신 이후에 굉장히 한번 크게 한번 갔었어요. 네. 또 이제 미국의 셀럽들이 예. 이제 맞으면서 그것도 인증하고 있는 네, 거군요. 홍보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아픈 이제 치료법보다는 좀 그냥 발라주는 걸로 인해서 좀 효과를 보는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아픈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신 적 있죠. 하지만 이 예.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이제 투자를 받았죠. 투자를 받아서 이제 미국 진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금리라든지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외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피해가면서 이제 어떤 소비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되면서 지금 올해 수출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피부 미용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특히 이제 아마존 뭐 빅딜 데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이제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게 좀 다가오기 때문에 소비 시즌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12월은 이제 끝나고 난 이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중국처럼은 아니겠습니다만 소비를 촉진하면서 어쨌든 미국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해서 강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반사수혜로 이런 쇼핑 시즌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숫자로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 점을 봤을 때 좀 하나의 좀 마켓을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져만 가고 있는 K 에스테틱이 되겠는데요. 종목으로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쪽으로 공략해 볼까요? 네, 제가 좀 최근에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TNL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창상 피복제를 좀 만드는 회사라고 보는데 상처 부위에 막 진물이 나고 이럴 때 그렇죠. 이런 피부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피부 미용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과 관련된 개선 목적으로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여드름 패치 같은 제품군을 다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창상 피복제 관련돼서는 아마존에서는 굳건한 아, 그렇습니까? 1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예, 있군요. 제품이 다변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어떤 매력이 있는 어떤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뭐 어제 파마 뭐 리서치라든지 비올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때 이 종목도 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뚫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돌파매매의 어떤 형식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TNL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TNL이 지금 뭐 단기로든 중기로든 추세가 좋은데 네네. 목표가는 뭐 얼마나 볼까요? 일단은 지금 77,000원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네. 거를 좀 목표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전고점을 넘어가면 이제부터 신고가 흐름인데 신고가가 되더라도 저는 조금 더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1차 목표가 77,000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NL 신고가까지도 노려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참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는요? 네, 제 이제 관심주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2티어 쪽, 그러니까 1티어 이제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말씀드렸고. 시세를 나왔기 때문에 네. 2티어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큐로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에서 지금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습니다만 이 회사가 이제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카티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 치료제의 국산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카티 치료제가 혈액암 환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꿈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의 투약으로 좀 혈액암을 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꿈의 항암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카티 치료제 거의 1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로셀이 1인자이기 때문에 네. 큐로셀이 움직이게 되면 카티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치료제 이름은 이제 인발셀이라고 하는 회사 이 제품인데 요게 지금 지난 8월에 식품의약품안정처로부터 지금 신속 처리제도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뭐냐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럼 이 약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이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곧 결과가 8월에 냈으니까 10월에서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난 좀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 품목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출시에 대한 부분은 내년 하반기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2026년부터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플랫폼 이후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카티 치료제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의 수익 극대화 관점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일부 수익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면서 다시 이제 또 롤링을 하는 그래서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티어 2에서 봤을 때는 카티 치료제, 뭐 큐로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종목은 편안하게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이 큐로셀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 네. 뭐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좀 빡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 전략으로 들어갈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발 섹터는 대부분 다 전고점 이상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도 지금 3월 7일 날 기록했던 43,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해서 좀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종목입니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섹터부터 우선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방산, 금융 이 3가지가 긍정적인데 오늘 그중에서 바이오 쪽으로 가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후속주로 들어갑니다. 바로 바이넥스. 목표가 27,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확실히 미용도 이제 경쟁력을 더욱더 공고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TNL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의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에스테틱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모멘텀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TNL 목표가 77,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티 치료제가 항암인데 플랫폼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과 관련된 카티 치료제 개념에서 큐로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항암제와 관련된 국산화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천천히 모아 가시고 목표가 역시 4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